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법률 멘토 홍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은 법적 관점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기본 원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이나 관리비 그리고 임대물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임대인이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많죠.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원상회복 의무란 임차인이 임대물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 노후화나 마모는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벽지가 시간이 지나 변색된 것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인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특히 제3조의 2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까지 갖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도 활성화되고 있죠. 맞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나 SGI 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가 증가하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최근 임대인이 과도한 시설 보수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그 사례에서 법원은 10년 이상 사용한 시설물의 교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물의 내용 연수와 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판례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임대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판결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만큼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지연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보장됩니다. 실제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내용 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반환 요청 금액, 기한, 입금 계좌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경우에는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천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의 경우 소액 재판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 집행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조사하고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과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입주 시 주택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고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퇴거 시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퇴거 약 1, 2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보증금 반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당일에는 임대인과 함께 주택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정산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는 계약 종료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며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 시작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입주 시와 퇴거 시 주택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하기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임대차 관련 권리가 잘 보호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꾸준히 부동산 법률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